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은망덕한 포도원 농부라는 제목의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인 강도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마약 중독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인 강도나 마약 중독자가 되고 나쁜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죄를 지을 악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악을 저지르고 자기의 그런 행동에 자신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대체로 마음이 선하고 건전하다고 이야기한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무척 아름답기 때문이다. 농부는 열매를 기다리고 자신이 거둔 열매들을 보면서 기뻐한다. 그처럼 열매를 얻는 농부의 마음은 짐승을 잡는 사냥꾼에 비해 훨씬 곱고 부드럽다고 한다. 오래 수고하고 기다린 끝에 가을이 오면 농부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들녘을 바라보며 풍요로움을 느낀다. 귀여운 아이들에게 떡을 해서 먹이고 싶고 둘째 아이의 헤어진 운동화도 새 신으로 바꿔주고 싶다. 아내에게 예쁜 옷을 한 벌 사주어서 아내가 그 옷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한다. 농부가 가진 이런 마음은 따스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사는 동부들이라고 해서 그들 속에 더럽고 악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사 짓는 농부라도 그 마음이 착하거나 깨끗하지는 않다. 한 농부가 있었다. 그에게는 자기 소유의 논밭이 없었다. 그러니 남의 논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 된 것이다. 옛날에는 소작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지주들은 아무에게나 땅을 주지 않고 농사를 성실하게 잘 짓는 사람에게 맡기려고 했다. 수확이 많고 열매가 충실해야 주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기 때문이었다. 소작인들은 어렵게 땅을 얻어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줄어서 다음 해에 지주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할까봐 늘 염려해야 했다.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면 좋긴 하지만 그 기쁨이 고스란히 농부의 몫은 아니었다. 거둔 곡식의 반을 지주에게 주어야 하고 나머지 반으로 먹고 살아야 했다. 게다가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없으므로 모내기나 추수 때에는 사람들을 써야 했다. 그 품삯을 주고 비료나 농약값을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었다. 그곳으로는 가족들과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열심히 일하지만 삶은 여전히 비참했기에 마음은 늘 허무함에 시달려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 않을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은 어부도 마찬가지다. 자기 배가 있으면 고기를 잡으러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바다로 나갈 수 있다. 비가 와서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않아도 되고 바람이 거셀 때에도 안 갈 수 있다. 하지만 남의 배를 빌려 고기를 잡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잡은 고기의 반을 선주에게 주어야 하기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으면 선주의 눈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작농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농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자기 땅에서 마음껏 땀을 흘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마음 편히 살고 싶은 것이다. 어부들 역시 좋든 나쁘든 자기 배를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아 그것을 팔든지 먹든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소원이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농부도 자신의 소유지가 없었다. 그 농부가 사는 곳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먼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지낼 일이 생겼다. 부자는 재산을 정리해 땅을 사서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포도가 잘 익을 수 있는 경사가 있어서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가 메마르지 않고 습기가 충분한 아주 좋은 땅을 사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가 겉으로 볼 때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종류가 다양하다. 좋은 포도나무는 가뭄도 잘 이기고 병충해도 잘 이기고 튼튼하고 포도 열매의 향기나 맛도 좋다. 그런 종자는 다른 포도나무보다 월등하게 비싸다. 포도원 주인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후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포도원의 울타리를 둘렀다.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울타리는 자랄수록 튼튼해지기 때문에 따로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포도원 주인은 높은 망대도 세웠다. 망대에 올라가면 도둑이 오는지 지켜볼 수 있었고 어느 쪽 포도가 잘 익었는지도 볼 수 있었다. 포도가 다 익었을 때 필요한 줍자는 구유도 만들었다. 구유가 없으면 먼 곳까지 수확한 포도를 옮겨가서 즙을 짜야 하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주인은 먼 나라로 가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만든 이 포도원을 맡으면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 두었다. 그러고는 포도원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기 전 앞에 이야기한 농부를 불러서 말했다. 내가 이 포도원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농부가 깜짝 놀랐다. 내가 멀리 다녀올 일이 있어서 몇 년 있다가 올 건데 그동안 포도원을 자네에게 맡길 테니 관리를 해주게. 때가 되면 포도가 잘 익을 걸세. 그럼 즙을 짜서 항아리에 담아 시장에 내다 팔게. 이 동네에서 우리 포도만큼 맛있는 품종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 걸세. 내게는 나중에 새만 조금 주면 되네. 농부는 너무나 기뻤다.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고 농부는 포도원 울타리 안에 있는 집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볼 수 없으니까 포도원이 자기 것처럼 느껴졌다. 이 포도원은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마음도 가끔씩 들었다. 가을이 되자 포도원은 포도 익는 향기로 가득했다. 농부는 하루 종일 포도 향기 속에서 살았다. 포도원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기에 품꾼들을 불러 포도를 딴 후 구유에 넣고 즙을 짰다. 수확한 포도들을 발로 눌러 밟으면 포도들이 툭툭 터지면서 즙이 흘러나와 한쪽에 모였다. 다른 포도원보다 훨씬 뛰어난 품종을 심었기 때문에 향기와 맛이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즙이었다. 농부는 항아리에 즙을 담아 수레에 싣고 시장으로 가져갔다. 포도즙을 내놓기가 무섭게 다 팔렸다. 포도원 주인의 말처럼 농부는 즙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생전 가보지 못했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다. 가게에 가서는 아이들 양말과 운동화를 제일 좋은 것으로 샀다. 아이들은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다.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고급스러운 외투를 사주었다.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니 농부는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 주인이 생각났다. 우리 주인 정말 고맙다. 그분이 정성 들여서 이 포도원을 만들었어. 약간 비탈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어서 햇빛이 포도원에 고루 비쳐 포도들이 얼마나 잘 익는지 몰라. 향기도 좋고 양도 많아. 포도즙을 팔면 옛날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돈이 내 손으로 들어와. 포도원 농부는 아주 행복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종종 외식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 밖에 나갈 때 마차를 타고 다녔다. 2, 3년 사이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동네 사람들도 그 농부를 부러워했다. 술자리에 가도 돈을 턱턱 내놓으니까 어느새 동네 유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먹는 게 달라지고 쓰는 게 달라지고 입는 게 달라졌다. 농부와 그의 가족들은 꿈 같은 삶을 살았다. 전에는 아들이 아파도 그냥 참고 지냈는데 지금은 돈이 있으니 병원에 안 갈 이유가 없었다. 농부는 아들을 마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다. 옛날에는 병원비가 없어서 아들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견뎠는데 병원에 한번 데려갈 수 없어 내 마음에 한이 되었는데 주인이 나에게 포도원을 맡겨준 뒤로는 이제 병원에 쉽게 갈 수 있구나.
농부는 다시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아들을 진찰한 의사는 큰 병이 아니라며 약을 닷새만 먹으면 낫는다고 했다. 돈이 많으니까 약값이 생각보다 싸게 느껴졌다. 의사 말대로 약을 먹은 아들이 건강을 되찾았다. 농부의 아내도 영양실조로 야맹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달빛 아래에서도 바늘귀에 실을 꿰을 수 있었다.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꿈만 같았던 일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쉽게 이루어졌다. 그럴 때마다 농부는 주인이 고마웠다.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주인이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포도원을 나에게 주었을까? 주인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인 덕분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 포도 맛이 유독 좋은데 그 중에서도 좋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지하실 시원한 곳에 두어 잘 숙성했다가 주인이 오시면 한 잔 따라 드리고 싶다. 그리고 남은 포도주는 꼭 가져가서 드시라고 해야지. 농부는 이걸 보아도 주인이 고맙고 저걸 보아도 주인이 고마웠다. 그래서 틈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고마운 주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얘들아, 우리가 전에는 사는 게 어려웠지? 아빠가 뭘 잘한 게 아니고 주인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 주인은 정말 고마운 분이야. 우리에게 주려고 포도원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즙자는 구유를 만들고 우리에게는 정말 행운이야. 너희들 주인이 오시면 인사 잘 드리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돼. 농부는 주인을 생각할 때마다 울컥하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주인이 왜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어. 주인에게 잘해야지.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 먼 나라에 간다던 주인은 아무 소식이 없었다.